선생님, 저는 그 피임약을 오래 먹는 게 뭐 나중에 임신해도 안 좋고 이런 줄 알았어요. 도식의 답이죠. 저도 그랬어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면서요. 그렇게 했듯이 피임약 오래 먹는다고 해가지고 몇 년씩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임신 스테어를 떨어지거나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생리통이랑 과다월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생리통 있으세요? 선생님 와가지고 질문하면 생리통 있어요. 생리통 없어요. 생리량이 많으세요? 많아요. 적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주관적이면서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5만큼 아파요. 지난번엔 3만큼 아팠는데 이번에는 5만큼 아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리는 누구나 다 하는데 생리통이 얼만큼 심한지는 잘 몰라요. 이제 원래부터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해가지고 자궁이나 난소에 병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아파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매달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료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생리통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차 내에서는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생리통이 주로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생리통이 심해졌어요. 보통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생리통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녀 때 좀 심했는데 분만하고 나서는 생리통이 반 정도 줄었고 둘째 낳았더니 생리통이 아예 없어졌어요. 혹은 처녀 때 양이 너무 많거나 뭐 생리 기간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조금 불편했었는데 첫째 낳았더니 생리 기간이 확 잡히고 둘째 낳았더니 생리량이 확 줄어서 그 뒤로는 생리통이나 생리양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분만을 하는 게 단순히 아기만 낳는 게 아니라 여성 생리 주기에 있어서 생리통과 과다월경이 저절로 잡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과다월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패드나 라이너나 사용하고 나서 저울게 돼가지고 몇 그램 이상 생리량이 나왔다. 그 다음에 생리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생리가 고이니까 그걸 가지고 몇 컵이 나왔어요. 그럼 계량하면 몇 cc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내가 남들이랑 비슷한지 아닌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패드 뭐 5장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간헐적으로 한두 장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7장, 8장 많이 써요. 이제 패드 오버나이트 써도 안 돼요. 기저귀 타입으로 써요. 새요. 이제는 아예 외출할 때는 바지 젖을 거 생각해도 옷도 가지고 다니고 아예 나가질 않아요. 밝은 옷 못 입고 아예 검은 옷만 입어요. 그런 안 좋은 변화가 있을 때는 내가 생리통이 심하구나, 생리량이 많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교육하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이 어느 순간 안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3개월 이상 적어도 지속되는 생리통이나 지속되는 과다월경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즉시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병적인 건지 아닌지 그러면 그때 우연히 병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굳이 수술적인 방법 하지 않고 약물이나 간단한 조절로 멎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과다월경과 생리통이 뭔가 내 자궁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궁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병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생리통 과다월경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하면 교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럴 때가 바로 1차성 생리통, 1차성 과다월경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피임약을 복용한다든지 특별한 진통제를 복용한다든지 기능성 루프를 삽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일상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수술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서 그걸 조정하는 방식인가요? 보통은?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흔히 피임약 처방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분만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루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아예 생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 동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예요? 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통이 쭉 없어지는 거지 생리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 피임약을 오래 먹는 게 뭐 나중에 임신해도 안 좋고 이런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막 내가 예전에 피임약을 뭐 1년씩 먹었었어. 그래서 안 좋아졌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도식의 답이죠. 저도 그랬어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면서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걸 믿는 것도 없고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병인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것 뿐인데 그렇게 했듯이 피임약 오래 먹는다고 해가지고 몇 년씩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임신 스테어를 떨어지거나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피임약의 주기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기본은 피임약이니까 피임 기능을 쓸 수는 당연히 있고요. 다만 피임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예를 들어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피임약을 연속해서 주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먹는 동안에 부정출혈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생리 때 하고 생리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다음에 월경통, 생리통이 병적으로 심해서 매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 조금씩 먹는다는 불편함은 있지만은 연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생리통이 감소해서 굳이 통증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양이 감소합니다. 굳이 병적으로 과다월경이 아니더라도 생리양이 줄어들어서 생리 기간 동안에 내가 수영이라든지 러닝이나 요즘 액티비티 많이 좋아하는데 생리대를 한 채로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생리양을 줄어들게 하니까 생리 기간도 줄고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통도 줄이게 되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한 달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요거를 갖다가 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연속해서 복용했을 때 점점 그게 줄어드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궁의 임신의 빈도도 낮추고 골반염도 낮추게 되고 자궁근종 뭐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조금 예방하게 되고 대장암도 예방하고 난소암도 예방하고 자궁내막암도 예방하고 이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부터 알려져 있는 이점이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뭐 여드름도 조절되고 살도 조금 빠지게 되고 추가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임약을 젊은 시기에 한두 달 복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분기 이상 6개월, 1년, 2년 연달아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 단순히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